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입니다. 자, 이번에 간편 경제학은 다른 과거의 기출과 비교해 보면 20년도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24년도 경제학도 20년도가 거의 막상막하 어려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기출을 항상 상, 중, 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상급인데 20년도와 24년도 경제학은 상급의 문제가 거의 한 7, 8개 정도 되어서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평가라서 반드시 기본 점수를 넘기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할 것이고 제 강의 쭉 따라오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기본 점수를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24년도 경제학 기출을 해설하기 전에 제가 일단 앞으로 해야 될 강의를 먼저 쭉 일단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4월달에 이론 강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8월달은 진도별 기출 강의. 자, 이쪽이 이제 우리 공부의 경제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쪽. 바로 하고 싶지만 이론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는 건데 진도별로 해야만이 실력이 올라갑니다. 즉 주제별로 이론의 주제별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실력을 빨리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별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신 또 전범위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전범위. 그래서 전범위 기출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강의에서 가장 최상의 난이도죠. 조금 더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강하게 연습하는 거죠. 누구든 간에 스포츠 선수라면은 시합을 가기 전에 좀 더 강하게 훈련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수험도 마찬가지 아주 강하게 연습하는 게 진도별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전범위는 우리 실전과 비슷한 난이도로 일단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 강의 가장 최상의 난이도는 이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어떻게 강의할 거냐 하는 것은 저번에 23년도 기출 해설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시험이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스킬입니다. 스킬. 어떤 과목이든 이론을 알아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한 100점 중에 한 80점 정도는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론만 알아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항상 출제자들은 나름 그 힌트를 주거든요. 문제 정답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 힌트를 잘 찾아서 우리가 정답을 구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스킬이죠. 스킬. 그래서 이론과 스킬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버무리는 작업이죠.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어떤 시험이든 항상 이렇게 해야만이 최대한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이 이론을 어떻게 강의할 거냐 하는 거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원리 A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가 이해되면 여기서 B를 유도하는 거죠. B를 도출합니다. 자, B가 이해되면 다시 또 C를 도출하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뭐 다른 말로 뭐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해서 A, B, C를 중구난방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제가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자, 이것의 중요성은 일단 A를 알면 B가 나오잖아요. 그죠? B를 알면 C가 나오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말 실력이 되면, 이해가 되면 A만 알면 나머지는 B와 C는 자동으로 연결돼서 나온다 하는 것이 제 강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분량이 작게 보여요. 최소 분량. A만 알면 되거든요. A만. 하지만 결국 평소 때 B와 C도 우리가 연결해서 일단 강의하고 또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전에 가서 일단 필요할 때는 B, C를 이렇게 펼치는 거죠.
마치 부채처럼 평소 때는 접해 있지만 필요할 때 딱 펼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는 역시 B와 C를 평소 때는 접어서 이렇게 공부하겠지만 실전에서는 펼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펼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질 구멍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점수가 최대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강의의 특성입니다. 최소 분량, 최대 점수가 제 강의의 특성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 또 스킬이 장착이 돼 있는데, 자,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행시 재경직 12년입니다. 실전만 12년. 그래서 재경직 끝나고 수험생을 끝나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5급을 일단 시작했고 5급. 그러다가 좀 지나서 한 7년 8년 하다가 7급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급 강의가 15년 정도 됐어요. 자, 7급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객관식 경제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계산을 전혀 하지 않는 일반 행정, 계산을 전혀 하지 않는 핵약도 없고 그런 어떤 일반 행정 하는 친구들이 7급 경제학을 100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나도 모르게 100점. 그래서 내 별명이 나모백 이렇게 얘기했죠. 나모백. 나도 모르게 100점. 특히 여러분들은 핵의학이든 간편 실무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학에 나오는 계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경작 점수, 간평 경작 점수는 100점이 나옵니다. 내 강의를 정말 잘 따라온 친구들은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100점 나올 정도의 점수가 될 것이고, 그래도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한 80점. 그죠? 좀 내 강의 듣고, 그래도 어려워요 하면은, 한 8점 정도는, 점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4년도 간편 경제학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해설은 실전처럼 똑같이 합니다. 실전에서 시작해서 똑같은 느낌으로 따서 모든 선지를 다 해제하지 않고 정답이 나오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실전에서 언제 정답 나왔는데 다른 선지 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전처럼 똑같이 가장 빠르게 정답을 찾아지면 그냥 넘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41번죠? 옳은 거. 자, 예산선이 지금 변했는데 YZ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PY가 그대로다. 좀 그 얘기죠? 이때 PX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의 문제죠? 그림의 문제. 자, 최초 예산선인데, 근데 최종 지금 이렇게 됐지요. 자, 이때 예산선 Y절편이 얼마죠? 예산선 Y절편이 PY분의 M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절편은 PX분의 M이죠. 이때 PY가 그대로 있대요. 그죠? PY가 일정. 근데도 지금 새로운 예산선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 따라서 소득은 일단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소득 감소. 자, 소득이 감소하면 예산선은 이렇게 하방으로 평행이동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림 그려진 거 선분 BC를 보면 새로운 예산선 보면 엑셀편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죠? 즉 파란 점선에서 이 엑셀편이 요리 가려면 PX가 하락해야 되는 거죠. 그죠? PX 하락. 자, 그렇게 되어야 이렇게 예산선이 빨간 선처럼 그려지겠죠. 그래서 소득은 감소고 그 다음에 PX는 하락이다. 1번 정답이죠. 자,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자, 저번 23년도 해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선지는 5번부터 보는 거다. 그죠? 주로 교수님들이 5번에다가 정답을 둔다 했어요. 왜냐하면 1번부터 주로 읽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게, 의도적으로 시간이 걸리게 5번에다가
아니면 뭐 4번, 3번에다가 정답을 두는 게 많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5번부터 읽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만약 5번 선지, 4번 선지가 정답이 거의 확실하다 하면은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다. 이때 기업이 가격 내리면 판매 수는 증가한다. 자,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자, 저는 이제 이 이론을 설명할 때 중요도죠. 중요도를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눕니다. 기출 해설할 때도 똑같습니다. 선지마다 A급, B급, C급. A급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B급은 알아야 하는데 좀 어렵고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주제가 B급. 중요하긴 한데 근데 자주 안 나와. 그리고 좀 어렵다 하는 게 B급. 자, 그 다음 C급은 자주 안 나오는데 또 내용도 어렵고 자주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경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C급을 뭐 배제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저 C급을 분류합니다. 자, 5번 선지 보시면 이 정도는 뭐 당연히 뭐 초초초 A급이죠. 그죠? 가격을 내렸는데 근데 수요량이 가격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거죠. 탄력적일 때 수요량이 가격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판매 수입이죠. P와 Q의 곱. 가격은 떨어졌지만 Q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5번은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이 정도 선지는 찍고 가야 됩니다. 자, 43번. 자, 효용함수 x 더하기 y 즉 선형인데 다시 또 네온트프 붙었어요. 그죠? 이때 값의 무차별 곡선 적절한 거. 일단 선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차별 곡선이 직선이죠. 그죠? 직선. 자, 그 다음 네온트프는 L자 모양인데 근데 지금은 두 개가 섞여 있네요. 자, 우리가 네온트프 미니마이즈 또는 맥시마이즈 나오면 항상 꼭지점 궤적을 먼저 찾습니다. 꼭지점 궤적. 자, 미니마이즈 나오면 항상 꼭지점 또는 맥시마이즈도 마찬가지 꼭지점 궤적을 먼저 찾는다. 이때 꼭지점 궤적은 가로 안에 두 개 값이 똑같다는 거죠. 두 개 값이 똑같다. 그래서 지금 꼭지점 갖고 있는 선지가 3번 하면 4번이죠. 그죠? 지금 5번은 꼭지점 궤적이 두 개니까. 일단 5번은 땡이고요. 1번도 땡, 2번도 땡. 3번 하면 4번인데, 그럼 3번은 x 더하기 y가 없을 때, 저 원래 네온트프죠? 원래 네온트프일 때, 그때 나오는 그림이고, 지금 x 더하기 y가 추가로 붙어 있기 때문에, 3번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뭐 4번이겠지? 라고 찍고 가면 되는 거죠. 실전이라면 요렇게 찍고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정확히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가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나오면 부등호를 따져보는 거죠. 부등호. 자, 만약에 if 뭐 x가 y보다 더 크다면 그죠? 즉 꼭지점 궤적에서 꼭지점 궤적. 자, 여기가 만약 꼭지점 궤적이라면,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y보다 x가 더 많다는 것은 이쪽 구간이죠. 이쪽 구간. 원래는 x가 요만큼인데, 이것보다 더 x가 많은 거. 이쪽이죠. 이쪽. 자, 그렇다면은, 지금 x가 y보다 크니까, x가 y보다 크니까 당연히 미니마이즈 값은 y로 나오는 거죠. y로. 따라서 효용함수는 x 더하기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2y 더하기 x 등호 u가 되는 거죠. 이때 u가 상수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러면 세로축 y로 정리할 때 x 앞에 붙는 게 무차별 곡선 기울기죠. 그죠? 세로축 y로 정리할 때 가로축 x 앞에 붙는 게 기울기, 무차별 곡선 기울기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래서 완만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완만하다. 자, 거꾸로 이제 x가 y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또 미니마이즈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작은 값 x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효용함수는 x 더하기 y에다가 더 작은 x가 되겠죠. 이때 효용이 일정 상수면 무차별 곡선이 될 건데 이때 세로축 y로 정리하면 가로축 x 앞에 2x가 붙죠. 그죠? 즉 x보다 y가 크다는 것은 결국 이쪽 구간이죠. 좌측상방. 자, 그때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가 2다. 그럼 더 가파르겠죠. 지금 오른쪽은 2분의 1인데 기울기, 왼쪽은 기울기 1에 따라서 무차별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항상 우리가 미니마이즈 맥스 많이 나오면 항상 꽉지점 계속 찾고 등호, 그 다음에 부등호 따지면 됩니다. 부등호. 자, 4번. 자, 효용함수가 아주 특이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때 한계대출 MRS가 4다. XJ 선택은 14다. 자, 새로운 이 효용함수에서 MRS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MRS. 자, MRS는 MUY분의 MX죠. 자, 우리가 경작의 어떤 곡선이든 기울기는 항상 세로축으로 미분한 게 분모값이에요. 세로축 미분한 게 분모값. 자, 지금으로 말하면 MUY죠. MUY. 효용함수를 세로축 Y로 미분한 거. MUY. 그 다음 분자는 가로축 X로 미분한 거. MUX죠. MUX. 자, MU를 떠나서 어떤 곡선이든 기울기는 항상 그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모부터, 자, 세로축 Y로 미분하는 거죠. 세로축 Y. 자, 그러면은 이때 X 더하기 2는 상수입니다. 곱해졌기 때문에 요 Y와 상관없는 X 더하기 2는 상수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상수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Y 더하기 2를 Y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1이죠. 1. 자, 그 다음 분자는 X로 미분. 그렇다면 X와 상관없는 Y 더하기 1은 상수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을 X로 미분하거든요. 그럼 1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MRS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MRS가 4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4.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X 선택했는데 그 값이 14래요. 14. 그죠? 그러면 분모가 16, 요리 곱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64. 그래서 Y 값이 6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 정도 계산은 우리가 실전에서 그죠? 빨리 풀고 가야 되죠? 계산을 하는데 뭐 한 1분 20초 정도 넘어가면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다음에 시간 될 때 풀기로 하고 그냥 넘겨야 되는 거죠. 근데 1분 20초 안에 풀 수 있다 하는 계산은 일단 풀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45번. 자, 등량곡선 오른 거. 자, 기억번 보시면 한계의 기술 대체율은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 비율과 같다. 이제 MRTS죠. MRTS는 MPK분의 MPL이다. 당연한 거죠. 자, 내려가서 2번 땡, 3번 땡. 자, 두 생산 요소 사이에 완전한 대체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선형 생산함수다라고 얘기하죠. 등량곡선 직선이다. 니은도 동그라미죠. 그래서 니은도 있어야 돼요. 1, 4, 5번 다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디귿반. 등량곡선이 원점에서 볼록한 모양이다. 우리 흔히 이제 컵자스 상사함수라면 대부분 다 무차별곡선이든 등량곡선이든 다 원점에서 볼록하죠. 자, 그렇다면 기울기는 체감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등량곡선이든 뭐 무차별곡선이든 뭐 생산 가능 곡선이든 어떤 곡선이든 기울기가 지금 모양이 등량곡선 모양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무조건 기울기는 체감합니다. 그 다음에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어떠하든 기울기는 체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볼록하니까 당연히 체감하죠. 디귿도 동그라미. 그러면 1번 땡이죠. 자, 리얼 컵다스 상사함수의 한계의 기술 대체율은 0이다.
기울기가 0이 되려면 수평선 모양이죠. 수평선. 그래서 네온트프 등량곡선 L자인데 그 L자 중에서도 요 수평선 구간에서 MRTS가 0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직선 구간은 기울기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따라서 곱드라스는 볼록한 등량곡선이기 때문에 MRTS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을 땡. 자, 4번 정답이죠. 자, 요 정도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냥 주는 문제죠? 그죠? 이 정도는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본 30초도 안 돼서 풀어야 될 문제다. 제가 분류하는 상중하 중에서 하급이죠, 하급. 그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고, 최대한 빨리 30초, 아니면 20초 안에 풀어야 될 문제죠. 자, 46번, 완전경쟁 시장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때 비용함수, 이 비용함수 갖고 있는 게 100개고, 그 다음 또 이 비용함수 갖고 있는 게 60개가 있다. 이때, 가격이 이보다 크고, 산업 A의 공곡선, 즉 시장의 공고함수 묻고 있는 거죠. 시장 공고함수. 자, 우리가 시장의 공고함수는 개별 공고함수의 수평합이다라는 게 경제학의 논리죠. 개별 공고함수의 수평함. 근데 지금 그 기업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공고함수다라는 것은 MC죠, MC. 그죠? 공급 곡선의 본질은 한계 비용 MC다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별 공고함수를 구하려면 MC를 구해야 되는 거죠. MC. 그러면 첫 번째 총비용 C에서 미분하면 MC가 나오죠. 미분.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미분하면 지수 내려가서 2 내려오니까 지워지고 지수 2에서 1차가 맞잖아요. 그래서 Q1승이죠. Q1승. 자, 지금 현재 100개의 기업은 공곡선이 이겁니다. MC는 Q.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기업이 100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예를 들면 첫 번째 기업, 그죠? 그 다음 첫 번째 MC, 첫 번째 기업의 MC, 그 다음 두 번째 기업 판매량, 두 번째 기업 MC, 이렇게 해서 100개가 있겠죠? 이렇게 100번째 기업까지 해서 공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자, 이거 모두 더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수평합이다라는 것은 수평축이 Q이기 때문에 Q로 공고함수를 Q로 정리해서 Q로 더하는 거죠. 그죠? 이때 주의할 것은 이 Q를 더할 때 100개의 Q가 아니고 하나의 Q죠. 이거는 첫 번째 기업, 이건 두 번째 기업, 100번째 기업이고, 이때 Q는 시장 전체 Q. 시장 전체, 즉 1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전체 시장 생산량. 자, 그 다음에 이때 MC는 모든 기업이 똑같아야 됩니다. 모든 기업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공곡선 수평으로 합하는 이유는 세로축에 있는 가격이나 MC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평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MC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MC, 여기도 MC, 여기도 MC. 따라서 더하면 당연히 100개의 MC가 있겠죠. 이게 100개 기업의 전체 지금 공곡선입니다. 전체 공곡선. 자, 그 다음에 여기 60개 기업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MC는 2 내려가서 지워지니까 5분의 그리고 2에서 1차감 Q1승이죠. 그죠? 따라서 지금 현재 5를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당 개별 기업의 공급함수입니다. 개별 기업의 공급함수. 근데 이 기업이 지금 60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첫 번째 기업 거, 여기도 첫 번째 기업, MC. 자, 두 번째 기업이 있겠지? 여기도 두 번째 기업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60개. 60번째 기업, 공곡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다 수평합. 즉, Q로 정리해서 Q를 더하는 거다. 그럼 60개 기업 합친 60개 기업 전체 생산량이죠. 60개 기업 전체 생산량 하나. 대신 모든 기업의 MC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MC, 여기도 MC, 여기도 MC니까 모두 더하면 이게 60개가 있는 거죠. 그죠? 이 5가 60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300MC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100개 기업 생산량, 공급량, 그 다음에 여기 60개 기업의 공급량, 이거를 더하는 거죠. 그죠?
역시 수평합이기 때문에 Q로 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160개 기업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EQ가 아니고 지금 100개의 기업과 60개 기업의 생산량을 합쳤을 때 하나의 Q. 그죠? 160개 기업 전체 생산량이다 또는 시장 생산량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의 Q, 하나의 Q. 자, 하지만 지금 모든 기업의 MC는 또 같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100MC, 300MC. 그죠?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400MC가 되겠죠. 자, 우리가 수평합을 연습하는 문제죠. 자, 우리가 완전 경기 시장에서는 P = MC가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MC 대신에 P로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공구함수는 P = MC입니다. 공구함수는 원래가 P = MC. 그래서 처음부터 P로 이렇게 써서 수평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47번. 자, 완전 경기시장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100이다. 총 비용함수가 있고요. 이때 이윤을 극도화하는 생산량, 그 다음에 이윤이 얼마냐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숫자가 기억, 니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숫자 보라 했죠? 앞에 숫자. 기억은 12, 3개. 1, 2, 3번. 그 다음에 4번에 기억 12, 기억 12.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 3개짜리 기억 10 여기서 정답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지금 예외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쉬운 문제에서는 힌트를 안 줘요. 그냥 계산 한번 해봐. 그런 뜻이죠. 이거는 계산하라는 출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실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100이고 총비용함수가 있을 때 그때 이윤 극대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완전 경기시장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조건은 원래가 MR = MC죠. 독점이든 뭐 완전 경쟁이든 누구나 생산자는 이윤대 조건이 MR = MC인데,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프라이스와 MR이 일치한다는 거죠. 자, 내강에서는 숫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자로 설명하지 않고 숫자로 제가 세팅하거든요. 그래서 내강에서 완전 경제 시장이라면 프라이스가 50이고 MR도 50,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MC도 50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보면 당연히 이 조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프라이스는 100이고 MC는 미분하면 나오겠죠? 자, 2 내려가서 8, 2에서 차감, Q 1승이죠? 그 다음 1승이니까 1 내려가서 4. 그 다음 1에서 1 차감이니까 Q 0승, Q 0승 1이죠. 100은 미분하면 0. 이게 MC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100. 그죠? 그래서, 이거 풀면, 지금 이제 이윤대 생산량이 12개 나오죠. 12개. 그래서 이 정도는 빨리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윤값은, 자, P 곱하기 Q죠? 그래서 100원 곱하기 이윤대 생산량 12개. 자, 그 다음에 그 Q 12개를 비용함수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비용함수에 대입을 하면, 비용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476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계산은 뭐 너무 당연한 계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논리는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한 1분 조금 넘게 아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48번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이제 내 기본서를 보면 뭐 장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앞에는 완전 시장이고 당연 효율적인 시장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 독점 시장, 독점 경쟁 시장, 과점 시장, 게임이론, 그 다음 공공주의 외부성,
정보경작인데 그 모두가 다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즉 시장 실패다. 라고 하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선택은 정보경작이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정보도 정보경작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 예부성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소비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 공공재정 당연히 시장은 비효율적이고 시장 실패죠. 자, 우리가 이번에 나오는 규모유당 수익 체감 기술이죠. 생산기술. 자, 우리가 생산기술과 시장 형태는 다른 거다. 다른 거. 그래서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대천봉 원리인데, 대천봉 원리. 자, 이 대천봉 설악산 최고봉이죠. 설악산 최고봉 이 정상에 해발 한 1750m 정도 되는데 이 정상에 바로 상품시장이 있다는 거죠. 상품시장. 그런데 이 상품을 만드는 공장은 지금 마을 사람들이 아래서 이 산 아래서 돈을 벌고 싶어서 공장 짓고 마을 청년들 고용해서 상품을 만든다라고 제가 항상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과 시장은 위치가 서로 틀려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산 기술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건데 이거 상품을 들고 갔을 때 상품 시장 형태가 완전 경쟁일지 독점일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장에 나오는 공장에서 있는 생산 기술의 문제는 이 시장 형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죠? 어떤 시장이든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규모 수익 체감이라는 생산 기술은 완전 경쟁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시장과는 다른 거다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자, 49번 XY에 대해서 양의소득을 가지고 효용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선형이죠. X 더하기 Y 보통 이제 완전 대체제고 그 다음에 이때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PY가 6이고 PX가 5다. 자, PX가 5에서 8로 상승했다. 이때 옳은 거. 자, 우리가 선지를 보니까 뭐 대체효과 초대효과 또로로 나오네. 그죠? 가장 쉬운 거. 자, 저는 해설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설명합니다. 가장 쉬운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 때만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쉬운 것부터, 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전에서 지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제약인데 뭐 한가롭게 지금 정석대로 미주알 고주알 이론을 설명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그런 강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한다. 그래도 조금 부족한다 싶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더 이상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는다. 어차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다가 제 원칙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 대체제잖아요. 완전 대체제. 그럼 대조과가 당연히 크겠죠. 그죠? 대조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지금 똥 4번에 대조과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선형 효용함수는 완전 대체제 아닙니까? 완전 대체제. 따라서 x제 수형 변화는 대조과에 전부 기인한다. 1번. 그죠? 이거는 교수가 의도적으로 지금 정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선형 효용함수고 완전 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지 4번, 5번처럼 대조과, 초도과가 골고루 섞이는 선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조과, 초도과 골고루 섞이는 그런 문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조과가 전부인 그런 상황을 지금 가정해 준 거예요. 이거는 출제자가 맞추라는 의도예요. 틀리라는 의도가 아니고 맞추라고.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고 이렇게 선지를 만든 거죠. 어떤 문제는 교수들이, 출제자들이 틀리라는 의도에서 문제를 만든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 찍고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완전 대체제 떠올려서 1번 찍고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이제 물론 기초강 할 때 강의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할 것이고 지금은 실전처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0번에 보시면
독점,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이제 선지가 문장이죠. 서술형. 그래서 5번부터 보시면 이중 가격 설정은 낮은 가격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가격이고 높은 가격은 한계 비용과 수요 곡선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판매도 하는 정책이다. 자, 이때 이중 가격 설정. 자, 내강에서는 이중 가격 설정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3년도 해설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제가 중요도를 A급, B급, C급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때 내가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 거. C급은 그래도 설명합니다. C급은 주로 기출 강의할 때 그때 제가 C급 설명할 건데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 가서 가장 최고의 난이도를 우리가 문제를 풀 거라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 그거를 제가 D급 아니면 생소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설명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생소 또는 D급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중 가격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의사가 없어요. 생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죠? 그럼 일단 모르면 넘어가야지 뭐. 4번 선지 실전과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중 가격 설정 4번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의 장점을 살리고 독점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중 가격 설정은 모르는데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네. 자, 올라갑니다.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AC 프라이싱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죠.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자, 우리가 MC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독점 기업에게 MC 프라이싱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특히 자연 독점 기업에게 MC 프라이싱으로 하게 되면 자연 독점 기업이 손해를 본다. 이 정도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2번 선지. 자, 이런 MC 프라이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3번 선지도 당연한 거죠.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고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독점 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A급입니다. A급. 근데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 2번, 3번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올라가는 거죠. 런의 독점력 지수 요거는 제가 C급을 잡습니다. C급. 자, 수요 곡선상의 이용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역수와 같은 겁시다. 내가 만약에 경제학을 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면 그러면 이제 뭐 런의 독점 지수도 생소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이것도 C급이고, 그죠?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A급, B급을 응용한 선지에서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교수가 맞춰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1번 선지 C급, 4번, 5번은 아예 몰라. 생소, 그죠? 여기서 정답을 줬다는 것은 출제자가 틀려라. 지금 그런 의도죠.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이렇게 문제가 어려울 때는 그죠? 분명히 2번, 3번은 정답이 아니야. 옳은 선지죠. 정답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1번, 4번, 5번 중에 정답이 돼야 되는데 이때 어디로 찍는다? 이때 5번 찍는 거라고. 이때 출제자들은 힌트를 주는 거라니까. 그 힌트가 5번이 5번. 그죠? 공유획에서 CPA도 근다 했잖아요. CPA는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거기도 문장 서술형으로 나온 선지는 어려울 때 5번을 다 가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죠? 비밀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정답 찾는 방법, 스킬입니다. 스킬.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이론은 알고 있어야 돼. 이론과 스킬을 버무리는 건데, 자, 5번 선지를 잘 보시죠. 5번 선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가격이다. 이게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 경쟁이든 독점이든 누구나 다 이용대 할 때 MR 꼴 MC로 한다 했잖아요. 누구나. 그죠? 따라서 독점 기업이 지금 MR 꼴 MC로 해서 지금 수량과 그 다음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겠죠? 자, 시장 수요곡선이죠. 이때 독점 기업이 요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 자, 여기서 우리가 길고 2배 MR을 도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이 MC죠. 해서 MR과 MC가 맞는 요점. 자, 내강에서는 이제 보통 2개라고 숫자를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수요곡선 높이잖아요. 자, 이것도 내강에서는 70이다라고 제가 숫자를 세팅합니다.
이때 정부가 이 독점의 균형을 보고 규제를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가격 규제죠. MC 프라이싱, 즉 가격 상한제입니다. 가격 상한제. 독점은 그대로 두고 이 가격이나 한번 좀 내려보자 하는 게 가격 상한제죠. 가격 상한제. 자, 그 중에서도 MC 프라이싱은 여기로, 즉 수요 곡선과 MC, 즉 공곡선 만나는 요점의 가격을 상한 가격 세팅하겠다라는 게 MC 프라이싱 아닐까? 그렇다면은 결국 독점기업은 여기를 선택해서 이게 새로운 균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의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MC 프라이싱입니다. MC 프라이싱. 지금 MR을 MC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가격은 정부가 의도하는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MRQ-MC죠. MRQ-MC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느낌이 와야 돼요. 그냥 MRQ-MC? 뭐지? 여러 건 있으면 안 되고, 이 MRQ-MC는 독점이구나.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앞에 낮은 가격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 교수님이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한다? 그러면 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높은 가격이죠. 내강선 70원. 그 다음에 한계 비용과 수요신 교차하는 점, 한계 비용, MC와 수요신 만나는 점. 내강선 이게 50이거든? 50. 지금 이 50원의 가격으로 지금 상한 가격 세팅하겠다 했잖아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균형, 완전 경쟁시장 균형이기 때문에 이 50원의 가격이 효율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비용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은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낮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5번 선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즉 MR과 MC가 일치한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게 무슨 말인지가 감이 오면 바로 앞에 있는 가격이 낮다, 가격이 높다 하는 것과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게 느낌이 와야 됩니다.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 가설점을 몰라도 정답 선지를 찍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 놀라면 안 돼요. 이중 가설점?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선지 중에 나머지 부분을 보는 거죠. 나머지 부분. 그죠? 뭐 굳이 말하면 부분 논리죠. 부분 논리. 이 문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보는 거죠. 부분. 그죠? 이 부분이 틀려 있으면 이 전체가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게 부분 논리입니다. 부분 논리. 자, 그래서 이중각 설정은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출제자가 이중가격 설정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라고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네 독점력 지수는 이거는 우리 객관식에서 간단하게 계산 물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C급을 잡고 일단 뭐 나중에 기초 강의 할 때는 뭐 설명하겠죠. 자, 그 다음 51번 다음 주 옳은 거. 자, 수요곡선 수익선이다. 수요각 타활력성은 모든 점에서 0으로 동일하죠. 기억은 동그라미. 내려가서 4번 땡. 자,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이다. 그럼 모든 점에서 각 타활력성 1이죠. 그래서 니은도 동그라미. 자, 내려가면은 1번 땡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공곡선이 원점을 지난 직선이다. 그러면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각 타활력성은 1이죠. 그래서 디귿도 동그라미. 자, 수요곡선 우하향 직선이다. 수요각 타활력성은 수요곡선 상에서 점마다 모두 다르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이거 30초가 안 걸려야 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짧게 1분이 안 걸리는 문제가 나와야 이제 학급들이죠. 학급들에서 30초, 20초 만에 풀어야 조금 어려운 문제들 1분을 넘겨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들은 1분 20초 정도 잡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쉬운 문제에서 최대한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은 모든 문제, 상급, 중급, 하급이 다 중요합니다.
학급도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30초 만에 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뭐 3번 풀었는데 다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맞춘 그 문제를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 시간을 단축했느냐, 시간을 더 빨리 단축해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그게 기초 분석이라고요. 내가 풀었다, 맞췄다, 뭐 3번 맞췄네, 그럼 다음부터 안 봐도 되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3번 맞췄다고 만약 그 다음부터 안 봐버리면, 그럼 10점에서 당연히 낯설지. 20점 만에 풀 것을 낯설기 때문에 40조, 50조 맞추긴 하지만 40조, 50조 간다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1분 20초 투자할 수 없다니까? 학급에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가 객관식의 승부입니다. 승부. 그래서 우리가 학급도 당연히 반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빨리빨리 시간을 단축해야만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시간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객관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또 52번. 자,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효과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자, 가격 상한제, 하한제, 이게 가격 규제죠. 액세스 소수량이니까 5번부터.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모두 자정 손실이 발생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다. 자정 손실,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 정도 선지는 그냥 찍고 가야 되는 거죠. 자, 53번. 자, 비용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개설진보는 평균 비용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자, 우리가 생산대 선택에서 이 생산 기술의 문제죠. 생산 기술. 아까 얘기했듯이 대청봉 아래에 공장이 있다 했잖아요. 그 공장에 있는 생산 기술입니다. 그 생산 기술과 비용은 반대 관계죠. 우리 소음도 공부하는 기술. 그게 생산 기술이죠. 생산 기술.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기술. 자, 이거를 좋은 거 또는 생산 기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부하는 방법이 좋으면 좋을수록 빨리 합격하잖아. 빨리 합격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 줄이고, 그죠? 우리가 5년 걸릴 거 2년 만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시간 비용 줄였잖아요? 그 다음에 돈 비용 줄이는 거죠? 그죠? 또 체력 비용도 우리가 쏟아부어야 되는데 체력 비용도 전략했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떨어지죠. 생산 기술이 높을수록 비용은 떨어진다. 반대 방향.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진보하면 평균 비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기억? 옳은 거. 자, 내려가서 3번 땡, 4번 땡, 5번 땡. 자, 니은번. 규모 수익이 체증한다면 규모 수익 체증. 자, 장기 평균 비용은 우하형이다. 자, 규모 수익 체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지금 노동자본을 10배 늘렸는데 근데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이 12배, 15배 증가하는 거. 하여튼 생산 기술이 좋다는 뜻이에요. 규모 수익 체증이라는 것은 노동자본 10배 늘렸는데 생산 Q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 기술이 결국 좋은 거니까 평균은, 즉 평균 비용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죠. 즉 평균 비용 곡선이 우하향이다. 우리 다른 말로 뭐 규모의 경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니은도 옳은 거예요. A급.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이 정도 하고 잠시 쉴까요?